대부분의 경우 라이프니츠는 창조를 신의 자유로운 행위로 묘사해서 신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세계에 실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결정은 관찰한 결과가 아니고 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신이 결정해서 실존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실존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존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모든 가능한 사물, 둘이나 둘 이상의 사물은 모두 실존하는 것이 가능할 때 함께 가능하다고 한다. 이 투쟁에서 함께 가능한 무리들은 무리를 지어서 함께 가능한 것들의 가장 큰 무리가 정치적 경쟁에서 가장 큰 압력 집단처럼 승리를 거둔다. 실존하는 사물은 가장 많은 사물과 양립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가능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와 요것은 함께 가능해. 요것은 요거랑 같이 가능해.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 실존하는 사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는 것들, 그 가능성 중에서 양립하는 것의 양이 가장 많은 게 지금 실존하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라이프니츠의 설명에서 신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창조 행위도 없다. 무엇이 실존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순수 논리학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왜? 순수 논리학에서 함께 가능한지 아닌지가 따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비교를 해서 함께 가능한 것 중에 가장 큰 양이 지금 실존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이런 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로크. 로크는 진리가 식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철학자들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사랑하는 확실한 표시가 어떤 명제든 근거한 증거가 보증한 수준 이상으로 확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이성의 역할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탐구, 또 하나는 제 개연성만 지닐 뿐 확실하게 지지할 수 없지만 실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판단되는 명제들에 대한 탐구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다 라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이런 얘기죠. 본유관념을 거부한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경험에 기초한다. 본유관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관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플라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데 그런 것이 없고 모든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지각은 지식에 이르는 첫 단계이자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가 모이는 입구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일 수도 있는데, 로크가 살았을 당시에는 모든 종류의 사물을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정신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지각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라는 선언은 새로운 혁명적인 얘기였다 이거예요. 실존하는 만물은 개별자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 같은 일반 관념을 만들어서 여러 개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관념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일반 관념은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이다. 실존하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 관념,
인간이 하면 인간이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개체들이 있겠죠. 일반 관념. 그런 관념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일반 관념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물은 물리적 구성에 따라 만들어지는 현실적 본질을 지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한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본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별개의 종들은 자연에 속한 사실이 아니라 언어에 속한 사실이다. 별개의 이름들이 붙은 별개의 복합 관념들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관념이다 이거예요. 언어에 속한 사실이다 이거죠. 그리고 별개의 이름이 붙은 별개의 복합관념입니다. 왜 복합관념이에요? 종 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관념이라고 말합니다. 자, 정신은 사유하고 추리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할 때 자신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관념 말고 다른 어떤 직접적 대상도 갖지 못하므로 우리의 지식이 관념과 관계할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을 다루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란 두 관념의 일치와 불일치에 대한 지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 관념이 맞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지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물리기의 실존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로크는 모든 단순 관념들은 사물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신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떤 관념도 결코 만들지 못하며 단순 관념은 전부 사물이 자연의 방식에 따라 정신에 작용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루는 것이 관념이다 하더라도 그 관념이 생긴 게 사물 때문에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 관념은 사물과 일치해야 한다. 정신만으로는 관념을 만들 수가 없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지각해가지고 관념을 만든다 이거죠. 실체라는 우리의 복합관념이라는 것은 모두 자연 안에도 함께 실존하는 것으로 밝혀진 단순 관념들로 구성된 것으로서 오로지 그러한 것으로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이 자연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로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행복이나 쾌락만을 위한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 그거의 바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전체 이익은 긴 안목으로 보아야 일치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전체의 이익이 자기한테 장기적인 이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사려가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된 까닭은 여기서 사려라는 것은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는 거예요. 사려를 잘하는 자가 부유해지는 반면 사려하지 못하는 자는 가난해지거나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머물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 이익.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로 써가지고 어떤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걸 모아서 지금의 쾌락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그걸 모아서 나중에 뭔가를 대비한다든지 더 큰 쾌락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부유해지는 길이죠. 버는 족족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크 요 시절에 상속 원리라는 게 있어요. 로버트 필머견이 가부장제, 국왕의 자연적 권력에서 뭐라고 주장했냐? 신은 왕의 권력을 아담에게 주었고 이후 상속자들에게 전해지다가 드디어 근대의 여러 군주에 이른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최초에 신이 아담한테 준 건데 그게 계속 물려오다가 지금의 왕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권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의 권위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데서 생겨난다.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은 군주였다. 왕은 아담의 후예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자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 왕의 자연권은 아버지의 자연권과 동일하다. 자연 법칙에 의해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노망이 들어도 부권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늙어 죽어도 늙어서 노망이 나도 아버지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왕한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에 반해서 로크가 자연 상태와 자연법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정부에 선행한 자연 상태를 가정했다. 자연 상태라는 게 원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더불어 살며 그들 사이에 재판을 담당할 권위를 가진 공동의 우월한 자가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 없는 상태인 건 알겠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이성적으로 산다. 네? 참 유토피아적인 얘기죠. 근데 로크가 가정한 자연 상태가 그거예요.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소신대로 재산과 사람을 처분한다. 다른 어떤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의향에 구애받지 않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상태다.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 상태에 있으나 자연법에 따라 살지 않는 몇몇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때 자연법은 그러한 범죄자를 저지할 행동 지침을 어느 정도 제공한다. 그러니까 성문법이 없는데 자연법이 있어.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걸로 다스린다. 그러죠. 정부를 세우겠다는 계약으로 인해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로크의 정치 철학에서 재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시민 정부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 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를 자청한 최고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라는 게 생긴 게 왜 생겼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인은 상해를 피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법에 호소할 경우 법적 권리를 가진다. 입법자는 어떤 법적 권리를 만들지를 결정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권의 개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법리란 바로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본디부터 타고난 권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그것에 입각해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